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인라인 어셈블 코드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젝터를 생성해보고 어셈블 코드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 후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은 C++, 윈도우즈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간편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지만 이쪽 메뉴를 선택 후 C++를 선택합니다. 각자 이제 만들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C++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을 선택하면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맥OS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운영체제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버튼을 누르시면 많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목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솔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요. 명령 프롬프트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연습할 때 이 콘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죠. 까만색 명령 프롬프트 창이 되겠습니다. 저는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보이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결정 후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폴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다른 폴더에 저장하고 싶으면 우측에 있는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현재 이 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C 드라이브 폴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C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하겠느냐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애플리케이션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겠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까만색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고 프로그램 코드 연습할 때 많이 사용하는 까만색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또 보이고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DLL, 동적 라이브러리 LIB 이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DLL 파일 생성할 때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라이브러리 파일 생성할 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추가 옵션 보시면은 빈 프로젝트라고 보이시는데요. 두 개의 목록이 또 보이겠습니다. 미리 컴파일된 헤더. 이 부분 체크해도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라인 어셈블 코드 생성을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빈 프로젝트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프로젝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 파일도 있고 소스 파일도 있고 헤더 파일도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 생성해 보면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되는데요. 전에 소스 코드가 생성해 놓은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추가해서 새 항목과 기존 항목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새 항목을 선택하면 파일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새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 기존 항목을 선택하면 기존의 문서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 항목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미리 개발해 놓은 소스 코드를 불러올 수 있겠죠. 기존 항목을 선택 후 main.cpp라는 이 파일을 선택 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main.cpp라는 새로 생성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소스 코드가 열렸네요. 이 파일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이얼로그 박스 패럼이라는 이 다이얼로그 호출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이 컴파일 후 정상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를 형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라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추가해서 리소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목록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여기 뭐 비트맵도 있고 커서 파일도 생성할 수도 있고 아이콘 파일, 메뉴 이런 것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얼로그가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다이얼로그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로그를 선택 후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은 캡션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다이얼로그 이름이 적혀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한글로 입력해 보도록 하지요.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이 다이얼로그 박스를 선택하면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타이틀 문자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도구 상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스태틱 텍스트라는 이 윈도우즈를 하나 선택 후 중간에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에 보시면 캡션이라고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제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면은 스태틱 문자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가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대화 상자 테스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프로그램 컴파일러가 난 다음에 대화 상자가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된다고 미리 보여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눈금선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눈금선의 형태로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눈금선을 기준으로 해가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싶으면은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선택 후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면은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가끔 다이얼로그 박스 생성을 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도구 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도구 상자가 열려 있는데요. 이 도구 상자를 닫고 그럴 때는 메뉴에서 보기 선택 후 도구 상자하고 적힌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편집기가 다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박스의 아이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다이얼로그 박스의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아이디를 복사 후 이 부분은 지금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문자보다는 숫자로 변경 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메인을 이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다이얼로그 박스를 호출하는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보시면 이 ID 항목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하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이얼로그 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보시면 리소스 헤더라는 이 항목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헤더 정보를 메인 소스 코드 창에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include 리소스 헤더라는 이 부분을 하나 입력해 줍니다. 현재는 제가 이 소스 코드를 불러왔기 때문에 미리 적어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include 리소스 헤더라는 이 부분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컴파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솔루션 빌드를 선택합니다. 네, 현재 오류가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extern이라고 C라고 적혀 있으면 int, asm 코드라고 이 함수 호출이 보입니다. 이 함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오류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inline 코드 표시하는 그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m 코드라는 이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소스 파일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신 것처럼 cppfile.cpp라는 이 확정자를 가진 부분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름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masm.asm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이름은 마음 가는 대로 입력하면 되겠고, 확장자가 .asm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확장자를 asm이라고 적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cpp라고 되어 있는 이 확장자를 asm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비밀 문서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셈블리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어셈블리 형식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data 이건 현재 데이터 영역을 선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로 공간을 띄워주시고 .code 코드라고 입력합니다. 이 부분부터 코드를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d라고 입력합니다. end라고 입력하는 건 이거는 이 함수가 현재 끝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코드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죠. 코드는 자신이 연습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드는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ta 영역에 데이터를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value 이 값 qword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현재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데이터 크기를 keyword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keyword는 데이터 크기이고 64비트 데이터형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데이터형을 다르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은 DQ라고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것도 앞전에 보시는 키워드하고 똑같은 데이터형을 선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WORD 저는 키워드라고 입력할게요. 그래 여러분도 보시기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코드 영역에 코드를 하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main.cpp에 보시면 이 함수가 보이시죠? asm 코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의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자신이 개발할 때 마음에 드시는 이름을 결정 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OC라고 입력합니다. ASM 코드의 프로시저 시작 부분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데요. MOV RAX 레지스터에 위에 보시면은 value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값은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변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VALUE.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reality, 렛이라고 입력합니다. 원래 코드 호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ASM 코드라고 프로시저를 하나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의 이름에 코드의 끝부분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ASM CODE 이렇게 입력하고 ENDP라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END라고 붙었는데 이 부분은 이 ASM 코드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END라고 붙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main.asm 이 코드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함수가 ASM 코드라고 이 함수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 개의 함수를 생성하고 싶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생성 후 ASM 값이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변경해 가지고 다중 함수를 생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ASM 코드라고 함수를 하나 생성을 했고, 그 다음 또 ASM value라고 또 함수를 또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러 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코드 하나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라인 어셈블 코드는 입력이 끝났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코드를 컴파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우측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빌드 종족성이라는 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 빌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MASM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왼쪽에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의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 파일도 또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스 파일에서 MASM, ASM이라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인라인 어셈블 코드를 입력한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으로 와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항목 형식이라는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하사표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 선택 후 스크롤 버튼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매크로 어셈블러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MASM 그 부분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이 매크로 어셈블러라는 이 메뉴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항목 형식의 매크로 어셈블러라는 메뉴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main.cpp 원래 소스 코드가 있는 이 부분에 돌아와서
ESM이랑 인라인 코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xtern이라는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extern.c int ESM 코드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인라인 코드 배치한 이 부분에 ESM을 합격하는 이 파일은 외부 파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신 것처럼 extern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 외부 파일을 불러온다. 그래, 외부 파일에 있는 ESM 코드라는 함수를 불러온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xtern이라는 이 부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이제 이렇게 C라고 또 적어줘야 됩니다. 이 C라고 적어주는 거는 소문자는 안 되고 대문자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함수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다이얼로그 박스를 생성해 줬기 때문에 include resource 헤더라는 이 부분을 하나를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line assembly 코드를 생성해 주었기 때문에 외부 파일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extend, c, int, asm 코드 자, 이런 식으로 자, 외부 파일을 불러오겠다,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또 하나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생성하고자 하는 이제 함수의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case id ok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보면 ESM 코드라고 현재 인라인 코드로 생성한 그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제 여기서 이제 불러가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라인 어셈블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 구축이 다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빌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솔루션 빌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프로그램은 64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컴파일 하기 전에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x8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x24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빌드로 돌아가셔서 솔루션 빌드를 선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현재 보시면은 빌드에 성공했다, 실패는 없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컴파일을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네요. 64비트 프로그램인데 x86으로 컴파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MASM이라고 인라인 코드를 배치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RAX 레지스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64비트 레지스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X64라는 이 부분을 선택 후 컴파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빌드에 성공했기 때문에 코드를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인라인 코드 패치한 assemble 코드라는 이 함수 부분을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ESM 코드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함수에 마우스 포인터를 찍어놓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커서까지 실행을 이 부분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 되면서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메시지 커맨드라고 보이고 W 패럼이라는 이런 메시지 호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로 ID OK를 눌렀을 때 인라인 코드 배치한 ESM 코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확인을 누르면
네, 이 부분에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SM 코드라는 이 부분에 진입해 보면 함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안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단계 코드 진행을 합니다. 인라인 코드 배치한 그 부분에 포인터가 도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OV RAX에 1이라는 이제 이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RAX 레이트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RAX는 현재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합니다. 코드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면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현재 이 레지스터라는 이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디버그 선택 후 창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레지스터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주면 레지스터 창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자, 현재 레지스터 창을 한번 닫아보면 자,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버그에서 창에서 레지스터 이 항목을 선택하면 다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RS 레지스터에 1이라는 값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단계 진행해 보면은 이제 원래 함수가 처음 호출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자, 계속 진행해 보면은 함수가 호출된 그 부분에 다시 포인트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RX 레지스터의 값을 반환을 받아가지고 현재 i라고 선언한 이 변수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i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죠. 한 번 더 실행해 보면은 현재 i라는 정수형 변수에 지금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해 보면 i라는 값에 1을 또 더한다. 1을 더해가 다시 또 i에 저장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이 부분의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i의 값이 2의 값이 형성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아래쪽에 이거 보시면은 i의 변수에 2의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WSPrintFW 함수로 문자를 출력하고 i에 들어있는 이 값의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값을 보여주도록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메시지 박스 호출 부분에 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메시지 박스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라고 호출되고 이 값이 뭐인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인라인 코드 패치가 현재 지원하지 않는데요. 자, 예전에 지원했을 때는 인라인 코드 패치를 이런 식으로 했죠.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시고 ASM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MOV RAX의 1 RET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라인 코드 패치를 했는데요. 현재 이 방법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류가 생겨가지고 노란 선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컴파일 해보면은 빌드에서 컴파일 프로그램 코드 입력 후 매번 다시 컴파일을 하실 때 이 솔루션 빌드 이게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음 코드 입력 후 컴파일 할 때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컴파일에 적힌 이 부분을 선택 후 컴파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디버깅 중이기 때문에 디버깅을 중시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빌드에서 컴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이 ASM이라는 이렇게 적는 인라인 코드 명령은 현재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의 대체 방법으로 이렇게 masm.asm 코드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수를 입력 후 그 다음에 코드 부분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이런 식의 ASM 인라인 코드 패치를 이제부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코드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제거해주고 빌드에서 다시 컴파일을 선택해보면 빌드가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점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인라인 코드 패치는 ASM이라는 파일을 생성 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